이번 시간에는 거주주택 특례편 사례 1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2009년 12월에 갑은 A주택을 취득 후에 거주 중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2017년 8월에 B주택을 취득하고 임대 등록했다. 민특법에 따라서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는 뜻이죠. 이후 2023년 3월에 A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일단 A주택과 B주택, 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일시적 이주택 특례 내용을 한번 보시면 B주택을 신규주택으로 보는 거죠. 즉 종전주택 A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서 취득했죠. 그리고 신규 취득일로부터 3년이 해당되는 2020년 8월까지 3년이죠. 3년이 해당되는 2020년 8월까지 A주택을 양도한다면 우리가 일시적 이주택 특례에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안에 A주택을 양도했을 경우에 양도일 현재 취득 후 거주 중이므로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할 경우에 2년 이상 거주 요건까지 충족되었으므로 A주택을 처분할 때 일시적 이주택 특례에 의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A주택은 3년이 아니라 3년이 경과돼서 지금 양도를 했죠. 따라서 일시적 이주택 특례는 적용이 불가능하죠.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특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검토사항으로는 A주택과 B주택을 장기임대주택에 등록했기 때문에 이 A주택이 거주주택이면 거주주택 특례의 적용 여부가 가능할 수도 있죠. 따라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있는 경우에 이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죠. 따라서 거주주택 특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주택 특례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0항의 내용이고요. 이 거주주택 특례란 장기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 거주주택을 양도시 장기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여 2주택자이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일 현재 이 거주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특례가 거주주택 특례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때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되고요. 거주주택에 대해서도 거주주택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 비로소 거주주택 특례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거주주택의 요건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얘기하죠.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거주주택이라고 2년 이상 거주를 했으면 거주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거죠. 이때 2년 이상 거주는 우리가 비과세 요건에서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 기간을 추가로 충족해야 되는데요. 이 거주주택은 비조정 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도 조정 지역이 아니라 비조정 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도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된다.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요건도 충족하셔야만이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세무서와 지자체에 임대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임대 등록 후에 임대 개시일 현재 기준시가가 6억 이하여야 됩니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에는 즉 수도권의 경우는 6억 이하여야 되고요.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에는 3억 이하여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그리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해서는 그 상환율이 5%로 제한되어 있다.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장기임대주택은 민특법상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세무서와 지자체에 임대 등록을 하고 임대 개시일 현재 기준시가가 6억 이하이고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는 3억 이하여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이 된다. 그리고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여야 장기임대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때 의무임대기간의 경우에는 우리가 2020년
7월 10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임대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2020년 7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7일까지는 8년 이상 임대 등록을 하셔야 되고 2020년 8월 18일 이후에는 10년 이상 임대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러한 임대 요건까지 충족이 됐을 때 비로소 장기 임대주택 요건이 충족이 되고 그리고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이 있는 경우에 그 거주주택을 양도시에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 내용이 거주주택 특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경우는 아까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다고 했죠.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이 3년 이후에 처분하였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고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거주주택 특례라고 했고요.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도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과 거주주택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거주주택 요건은 A주택을 2009년 12월에 취득 후에서 계속 거주 중이라고 하였으므로 요건이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 등록을 해야 된다고 했죠. 임대 등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임대 등록 후에 임대 개시일 현재 기준시가가 6억 이하여야 된다고 했죠. 수도권 외의 경우에는 3억 이하도 임대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임대 보증금하고 임대료는 그 상한율이 5% 이내로 제한이 되고 그리고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임대 등록으로 B주택을 임대 등록하였기 때문에 지자체에는 임대 등록을 했겠죠. 세무서에는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랬다면 반드시 세무서에도 바로 임대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 등록 개시 임대 등록이 이 시점에서 임대를 개시했다라고 하면 임대 개시 현재 시점에 기준시가가 6억 이하여야 한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수도권 외의 경우에는 3억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연 5% 범위 내에서 상승률이 제한된다. 그리고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 장기 임대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임대중력을 B주택을 17년 8월에 등록했는데요. 8년짜리로 임대 등록을 했다. 임대 등록이 8년이니까 2025년 8월 되겠죠? 2025년 8월까지 25년 8월까지 장기 임대로 임대 등록을 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A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25년 8월까지 8월이 경과되기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길죠. 그래서 그 안에 그 전에 임대 의무 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A주택을 양도를 했다. 그러면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한 것이 안 돼서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느냐? 그렇진 않고 의무 임대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비과세를 받고 이후에 의무 임대 기간을 요건을 위배한 경우 비과세 후 의무 임대기간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우리가 당초에 비과세를 받았죠. 비과세를 받았는데 비과세를 받지 않았다면 납부했을 세액, 그죠? 납부 세액에서 우리가 비과세 받아 납부한 세액 이걸 차감해서 그 금액을 우리가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내에 가산세를 포함해 가지고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플러스 가산세까지 있죠.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사유 발생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셔야 되는데요. 이렇듯 우리가 충족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는 가능하지만 비과세를 받은 후에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비과세 받지 않았을 경우에 납부세액에서 비과세 받아 납부한 세액을 차감해서 그 금액을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발생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셔야 된다. 근데 이렇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A주택을 장기임대주택과 거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서 거주택 특례로 비과세를 받았다. 이후에 비과세를 받았으니까 A주택은 이제 없어졌겠죠. 그리고 이 B주택 장기임대주택과 있는 상태에서 다시 C주택을 취득했다. C주택을 취득해서 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이 C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즉 C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한가? 즉 반복적으로 거주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답은 특례가 되지 않습니다. 반복적 적용이 불가하다. 왜냐하면 거주주택 특례에서 거주주택 특례는 생애 한 차례만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후에 시주택을 취득해서 거주한다 하더라도 거주주택 특례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초부터 장기 임대주택과 A주택이 있는 2주택인 상태에서 우리가 거주택을 비과세 해주는 이유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상속주택 특례라든지 일시적 이주택 특례에는 당초에 1주택인 상태에서 어떤 주거 이전이라든지 상속이라든지 동거봉양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새로운 이 주택을, 특례상 주택을 세대가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이게 좀 부득이한 경우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당초에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이나 아니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특례를 적용해 준 데 반해서요. 이 거주주택 특례는 당초부터 2주택이었죠. 당초부터 2주택이었기 때문에 이 장기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있는 경우에 이 거주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했는데요. 이때 장기 임대주택뿐만이 아니라 이 거주주택 특례의 경우에는 장기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과 거주택이 있는 경우에 이 경우에도 제가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지만 장기 어린이집과 거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 거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상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이 거주택을 양도시에는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로 보아서 거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고요. 장기 임대주택에 한해서 생애 한 차례만 거주택 특례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장기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이러한 생애 한 차례만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반복 적용이 가능한 것이죠. 거주주택 특례는 장기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거주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거주주택 특례에 관련해서 사례 1번을 살펴보았습니다.